안녕하세요. 오늘은 5억년 버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1000만원을 줍니다. 대신 그 버튼을 누른 즉시 다른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이 5억년을 지내야 합니다. 5억년 후 5억년의 기억은 삭제되고 버튼을 누른 현실로 돌아와 1000만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버튼을 누르실 건가요? 5억년 버튼은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인생을 세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버튼을 누르기 전 20년의 삶을 A, 5억년간의 삶을 B, 5억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 80년의 삶을 C라고요. 우선 B에 대해 부연하자면 5억년의 삶이 고통스러울지 즐거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에 불과한 인간의 인식 범위에선 감히 5억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5억년이라는 기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지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때문에 5억년의 기간이 고통스러울 것이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건 만화를 본 관찰자로서의 우리입니다. 관찰자인 우리는 5억년의 고통의 실점을 알고 있습니다. C에서 B의 기억을 잃는다는 만화의 설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상상을 이어나가자면 관찰자인 우리는 A, B, C 모두를 나로 정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를지 말지 선택하는 순간은 A 지점입니다. 먼 미래의 나인 C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가까운 미래 B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찰자로서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다. 5억년의 고통 대비 1000만원이라는 보상이 너무 작으니까요. 그럼 만약 그 기간이 5억년이 아니라 1년이라면요? 보상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억이라면요? 여러분은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선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1년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3600명이 넘는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감옥 생활을 하고 돈을 받는다고 답변했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돈으로 바꾸실 건가요? 1년에 10억 정도면 적당한 거리인가요? 이제 우리가 만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프의 A 지점에서 나는 상상해 봅니다. 내가 버튼을 누른다면 A의 기억을 유지한 채 B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A와 B는 연속된 나다. 그렇다면 C는 무엇인가? B의 기억이 사라진 나, 다시 말해 기억이 단절된 미래의 나 C는 타인이다. 그렇다면 타인 C를 위해 내 인생 대부분의 B를 희생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5억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 100년이란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 겨우 10분 30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0분 30초를 위해 인생의 거의 모두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B 지점에 있는 나를 상상해 볼게요. 버튼을 눌러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나인 B는 A를 회상하기도 C를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A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나를 구성했던 것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 본질의 역전이 일어나 A가 현실이 아니라 B가 현실이 되어가죠. 5억년 후에야 맞이할 C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으로서 5억년 후를 상상한다는 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 10년 정도씩만 구체적으로 상상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과거나 미래는 막연하기만 할 것입니다. B에서는 오직 B만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현실이고 A도 타인, C도 타인으로 느낄 것입니다. A가 C의 이득을 위해 버튼을 누리던 말건 아무런 관심 없을 것입니다. 나와 별개의 일입니다. 다음은 C 지점의 나를 상상해 볼게요. B의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나의 인식에선 A와 C는 연속적입니다. 나에게 기억이 없는 B는 나의 일부가 아니며 A와 C만 나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버튼을 누른 A의 선택에 맞았음을 확신하며 허락하는 한 버튼을 계속 누르겠죠. 그런데 5억년을 겪고 C에 도달한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나의 B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B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B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혼란을 겪게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통해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죠. 이 정체성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이 안팎으로 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은 기억을 잃어갑니다. 타인은 나를 기억하지만 나는 타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어갈수록 나와 타인의 간극은 점점 벌어집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 타인에 의해서만 나의 정체성이 간신히 유지되는 위태로운 삶인 거죠. 죽음은 어떨까요? 죽은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을 기억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 몇 명은 죽은 후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우리는 죽은 이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베를린에는 유럽 유대인 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학살된 유대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공간이죠. 여기엔 2711개의 콘크리트 박스가 배열되어 있지만 희생자들이 실제로 그 아래 안치되어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기호나 문구도 없습니다. 이 추모 공간은 도시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베를린 도시 한복판에 있죠. 일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해 올라가 앉기도 하고 떠들기도 합니다.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애정 표현도 하죠. 엄숙함이 아니라 친근함과 일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인 거죠. 누군가는 이런 행동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억 년 버튼을 통해 기억과 나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